안녕하세요. 오늘의 해외 반응입니다. 21일 한국에서는 누리호의 1차 실험 발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누리호 사업은 이전 나로호에 투입된 예산 5천억 원의 4배인 2조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한국형 발사체라 한동안 불리다가 공모전을 통해 명칭이 누리호로 결정되었습니다. 2010년에 개발이 시작되었지만 나로호 개발에 역량이 집중된 데다가 예산 투입이 지지부진하여 개발 일정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2013년 나로호 발사 성공과 같은 긍정적인 뉴스에다가 우주기술 개발의 예산 투입이 증가 중이어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누리호 개발 사업에 투자된 사업비는 다 합쳐서 1,000억 원도 안 되었지만 2014년 2,350억 원이 배정된 이후 2015년 2,555억 원, 2016년 2,700억 원이 배정되는 등 매년 증액되는 중입니다. 누리호는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개발하는 자국 로켓이기에 더욱 그 의의가 깊은데요. 그 이유는 다른 이유도 크겠지만 한화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국내 기업 300여 곳이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개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누리호 개발을 계기로 민간 기업이 우주산업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누리호는 개발 초기부터 관련 민간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인력, 인프라 등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국내 독자 기술로 탄생시켰다면서 이번 누리호 사업이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를 향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1년 10월 21일에는 드디어 한국형 발사체가 처음으로 1차 시험 발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의 성공 확률은 불과 30%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만큼 낮은 성공 확률이었던 만큼 낙관적으로 보는 이들은 적었는데요.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구할 정도의 성공이라 할 만큼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누리호는 1단계 이륙과 2단계 1단 분리, 3단계 페어링 분리 4단계, 2단 분리 5단계 위성 모사체 분리 6단계 위성 궤도 진입의 단계로 위성 모사체의 분리까지 성공하여 성공적인 실험으로 점쳐졌으나 결과 발표 과정에서 19시 임예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누리호가 모든 비행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였고 목표 고도인 700km에는 도달하였으나 목표 속도인 7.5km/초에는 미달하여 위성 모사체의 최종 궤도 진입에는 실패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실패 원인은 521초간 연소되어야 하는 3단 엔진이 475초 만에 조기 종료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문 대통령은 거의 성공이나 다름없는 결과라며 수고한 관계자들에게 격려와 감사 인사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발사체를 만들어 쏘아 올릴 수 있는 독자 역량을 보유한 나라는 전 세계 9개국뿐이었습니다. 또 1톤급 이상의 실용 위성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국가는 러시아, 미국, EU, 중국, 일본, 인도 등 6개국이었으며 나머지 3개국 즉 이스라엘과 이란, 북한의 발사체 탑재 능력은 300kg 이하 위성으로 제한됩니다. 발사체 기술은 안보와도 직결돼 국가 간 기술 이전이 어려운 분야인데요. 일찌감치 1950년대 냉전시대부터 우주기술을 경쟁한 미국, 러시아는 물론 EU와 중국, 일본, 인도마저 1960에서 70년대부터 국가 역량을 결집하고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의 역량을 축적해왔습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를 비롯 한국전쟁 등으로 최빈국으로 전락하여 먹고 사는 데에 바빠 우주산업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뒤늦게 로켓 개발 연구를 시작했고 항우연 설립 3년 차인 1993년이 돼서야 1단형 과학관측 로켓을 발사했다. 이에 비하면 한국의 사례는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이후 1998년 2단형 고체 엔진이 적용된 KSR이 2002년 액체 추진 로켓 KSR-3을 발사했으며 2013년 세 차례 시도 끝에 나로호를 발사해 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불과 30여 년 만에 우주 강국과 비슷한 수준에 올라섰으며 더욱이 우주는 미래 산업의 장으로서 각국이 관심을 갖지만 막대한 비용과 위험 부담, 기술력 한계 등으로 여전히 넘보기 힘든 부분은 사실일 것입니다. 7대 강국에 진입한 누리호의 성과가 한층 돋보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항우연이 이번 비행을 1차 시험이라 부른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1.5톤의 더미 위성을 탑재했지만 내년 5월 2차 발사에선 0.2톤의 성능 검증 위성과 1.3톤의 더미 위성을 함께 싣게 됩니다.
이후로는 진짜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4년, 2026년, 2027년 등 거의 매년 새로운 발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수차례에 걸친 발사 계획이 있는 만큼 이번에 궤도 진입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이번 결과에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아쉬운 점을 보완한다면 2차 발사 때는 성공할 수 있을 만큼의 7대 우주강국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야후재팬에 올라온 일본 누리꾼들 댓글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발사 전 반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이 로켓 자체는 순수 국산이 아닌 대부분은 외국 기술의 수집입니다. 보통으로 동쪽으로 날리면 큐슈 시코쿠 상공 주위를 날게 된다. 그리고 로켓의 형상은 다단식. 설마 첫 번째 단계가 일본 영해나 영토로 떨어뜨리기 위한 전제는 아니겠지? 날아가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 다들 상공에는 주의를 하는 게 좋겠어. 왜 발사 방향과 분리 부위의 낙하 지점 발표는 하지 않는 거야? 이쪽으로 떨어뜨리지나 마세요. 연기는 어느 나라든 당연하게 이루어지지만 2021년에 순수 국산 로켓을 쏘아 올리는 것이 그렇게 소란스러운 뉴스였나? 게다가 유럽 우주국가, 우크라이나, 북한의 존재를 숨기고 세계에서 7번째 우주 강국이라든가라니. 너무 웃겨. 사실 달에 갈 예정이었을 텐데 어떻게 된 거야? 유튜브의 KBS 뉴스 채널에서 라이브 중계를 하고 있네요. 17시에 발사 예정. 1시간 늦었어. 왜? 기대했었는데. 우크라이나 기술이라고 하는데 설계도대로 잘 만들었는지 걱정이 되는걸. 일본 기지에서 로켓 한 발을 쏘는데 이 정도로 주목받았었나? 아직 발사하지 않았어? 곧 캄캄해져 버릴 텐데. 설마 연기하지는 않겠지? 바람의 영향 따위라는 둥 핑계를 대며 제발 일본에 떨어뜨리지 말라고. 한 번뿐이라면 오발이라고 해서 일본에 떨어뜨리지 말아줘. 한국의 기술은 전혀 신용할 수 없어. 원래가 구소련의 단순 구조 로켓이었나? 뭐? 연료통, 액체 질소계 연료? 괜찮은 거야? 일본 국민 조심해. 북미사일보다 위험해. 북에게 미사일 기술을 배운 거야? 라이브를 보고 있는데 중간에 나오는 CG 영상이 굉장히 리얼해. 굉장히 돈이 많이 들 것 같아. www. 댓글란 여러분과 같은 기대감으로 설레고 있습니다. 어두운 편의 합성 영상을 만들기 쉬울 거야. 플러스 심한의 현의 주민입니다. 무서워요. 발사 후의 일본 반응입니다. 일본은 4번 실패했다. 한국은 첫 번째니까 어쩔 수 없지. 일본은 50년 전에 위성을 발사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글쎄요. 아직 왠지 모르겠네요. 만약 성공했다 해도 일본이나 서구 국가들을 따라잡는 것은 아직 머나먼 미래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주 개발의 어려운 기술이 성숙할 때까지 실패를 반복해 성장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왜 한국에서는 일본의 실패 횟수가 중요한지 참 이상한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우월감에 젖어 있을 틈이 있으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분석하거나 성공으로 이어지는 마인드로 이어가는 것이 훨씬 건전적일 텐데 뭐 거기까지가 그 나라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이겠지. 하나라도 자랑할 만한 것이 뿌리 내리지 않고 변명뿐인 문화가 되어버린 것은 무엇을 위한 로켓인가? 위성을 띄우기 위해서겠죠. 그럼 실패네. 7대 강국은 보류네. 일본은 4번 실패. 4번 실패해도 5번째 성공한 거지. 한국은 아직 1회차야. 근데 3번만 더하면 성공할지는 확정 안 됐어. 그건 큰 차이지. 일본의 실수를 예상했던 대로 조사하고 있었을 것이다. 일본의 실수보다 안을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일본의 부품이 나쁘고 기반이 된 일본의 기술에 문제가 있었다고 할 것 같아. 유튜브에서 방송 보고 있었는데 발사 카운트다운이 21초에서 갑자기 4초까지 날아갔어. 혹시 저마 실패했을 때를 위해 녹화 뒤쫓아서 재생하고 있었나 생각했어. 그리고 위성이 가짜라는 말을 들었는데 발사 몇 초 후 꽤 불길이 거세질 때가 있어서 거기서 실패했겠지. 한국에서는 현재 일본도 지난 4차례 실패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 부분만 괜히 그렇죠. 일본의 실패는 고성능 슈퍼컴퓨터도 없는 50년 전. 반대로 로켓 발사 성공 사례가 축적된 오늘날 실패하는 것이 더 어렵지 않을까? 물론 로켓 기술을 모두 제공해주는 나라는 없다. 하지만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주고받는 노하우를 얻을 수도 있다. 참가 자격이기도 한 신뢰를 얻는 노력을 일절하지 않았으니 무슨 변명이 되겠는가. 실패를 인정한 것은 평가하자. 발사가 거의 성공이라고 할까 싶었다.
로켓 사업에서 난관 중 하나는 보험료라고 생각한다. 일본도 실패가 계속되고 한때는 발사 비용의 절반이 보험료라고 하던지 말한 적도 있었냐고. 그의 나라의 경우 이 정도의 무다금이라고도 할 수 있는 보험료를 내면서도 개발을 계속할 각오가 있는가? 각오가 없으면 사업화는 포기하고 다른 나라에 발사해달라고 권한다. 아니야, 그냥 대박일걸? 문제는 앞으로지. 왜 실패했는지 분석과 원인 규명을 할 수 있을까? 하기 위한 데이터가 되어 있는가?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까? 모두 한국의 서투른 점뿐이네. 다음이 몇 년 뒤지? 이번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자체 개발이라더니 엔진은 우크라이나 설계서, 원통형 케이스는 러시아의 앙가라라는 사실. 어디가 자체 개발이야? 노벨상이니 로켓이니 일본을 예로 들기에는 너무 허술하다. 정말 국가적 자존심이 있다면 조용히 노력해서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로켓 기술은 기술 제공에 따른 것이라지만 북한에도 크게 뒤진다. 쓸모없다는 건가? 일본은 51년 전에 1970년 일본 최초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까지 사회의 궤도 투입에 실패하고 있었다. 어디까지나 억지는 있지 않지. 51년 전이라면 한국전쟁이 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우연히도 실패를 겪지 않고 성공이 계속될 정도로 무서운 것은 없다. 어느 정도의 실패로 직연을 획득하는 과정은 앞으로를 내다볼 때 절대 필요하다. 과학의 시행착오는 필수적인 요소이니 당연하다면 당연하다. 실패를 인정하고 끈기 있게 임하는 자에게만 성과는 온다. 일본의 과거 실패 횟수를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괜찮지만 당연히 그 횟수를 넘을 수도 있으니 그래도 실패를 딛고 계속할 수 있을지가 단기적 성과를 요구하기 쉬운 한국의 중요한 고비라고 생각한다. 덤이라고 해도 전파 추정용이라는 목적이 있는 위성에 발사의 대부분의 예상대로 실패했다. 발사 자체가 목적의 로켓이 아니고 성공하는 전제로 쏘아올리는 목적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미사일도 발사 후 목표 지점에 떨어뜨리지 못하는 한 실패잖아. 안 튀면 점화까지는 성공이라고 할 것 같아. 본래의 목적, 위성의 적정한 방출 프로세스의 데이터를 아직 얻지 못해서 유감스럽게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2012년에 미쓰비시제 CG 로켓 발사 성공했는데 이번에는 절반 성공적이었나요? 안타깝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앞으로 3번 실패할 수 있으니까 힘내세요. 과거 민주당 정권은 작사의 로켓 기술을 한국에 넘기도록 압력을 넣었지요. 정말 섬뜩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들은 지금도 건재하고 당명을 바꾸어 민중에게 맛있는 투정을 늘어놓고 중의원 선거에 출마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의 H2A로 한국 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그것을 보도하는 뉴스에서는 로켓 3다이아와 미쓰비시 중공의 표시를 따로 화면상로 바꾸더군요. 그런 나라예요. 이 나라는 우선 쏘아 올린 것만으로도 굉장하다. 하지만 일본과 비교도 되지 않는다. 지금은 기술도 현격히 올라가 있고 일본이 실패했을 때와 시대가 비교도 되지 않는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1mm도 신경 쓰지 않으며 라이벌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데 한국은 항상 일본과 비교해 어떤 식으로든 우월감을 조성하려 한다. 객관적으로 보고 평범하게 부끄럽다. 전혀 상대도 되지 않는 상대에게 필사적으로 되어가는 느낌. 정말 창피하다. 한국민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좋았다고 생각한다. 실패하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문제는 거기에서 무엇을 배우겠느냐와 다음에 살릴 수 있느냐예요. 일본도 처음에는 실패를 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양식으로 기술을 향상시켰으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